이재명 정부가 탄소 중립에 주력하기 위해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의 환경 관점이 더 중시될 걸로 보이는데요. 당장 10월 1일부터 신설된다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우리 전력 시장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리고 국민들이 낼 전기 요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경제산업부 최상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후에너지환경부, 우리나라에선 처음 시도되는 결합인데요.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도입한 나라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독일의 연방경제기후보호부를 벤치마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달 독일 에너지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은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이 50%가 넘고 2030년까지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조직 개편이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표를 보면 21년도에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42%였는데 24년에 54%로 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률도 1990년 대비 35%에서 48%로 상승했고요. 어떤 강력한 탈석탄, 탈원전, 그리고 탈탄소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가속하면서 전력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는 발전 위치와 발전 시점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자원입니다. 때문에 송전망이나 ESS, 유연성 자원 등 여러 가지 투자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독일은 북부에 생산되는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남부 공업 지역으로 송전하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미 짓고 있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250억 유로, 우리 돈 4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선로 방식으로 공사를 하면서 비용도 불어났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에는 최소 2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국내 유일의 송전망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민간과 합작해서 송전망을 건설하고 또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 논의되는데요. 그만큼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건 매달 집으로 이제 날아들게 되는 전기요금 청구서일 텐데요. 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어땠습니까? 네, 독일의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약 643원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대충 한 킬로와트 시당 170원 정도 하니까 3배가 좀 넘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높은 덴마크나 아일랜드도 모두 환경과 에너지를 통합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보니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형태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약 34% 정도 전기요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한 송전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 재생에너지 설비 융자에 필요한 기금, 운영 단계에서 들어갈 보조금 인센티브, 마지막으로 화석연료와 원전을 감축하는 데 따른 발전 단가 상승까지 전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될까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탈원전이 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관측도 나오는데요. 네, 이재명 정부가 사실 탈원전을 공식화한 건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로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지을 건데요? 그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그걸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 믹스냐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네, 원전으로는 미래 에너지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즉 신규 원전 건설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읽히는 대목입니다.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의 계속 운전 문제도 있는데요. 올해 12월과 내년 9월에 전남 영광 한빛 1, 2호기 만료되고요. 또 2030년까지 총 10개 원전의 수명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네. 김성환 장관은 이 원전을 기저전력으로 쓰겠다고 하지만 그 위험성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독일은 유럽 에너지 거래소를 통해서 프랑스의 원전 전력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력 가격이 독일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고 또 안정성도 높기 때문인데요. 탈원전은 했지만 탈원전 전력은 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더구나 우리나라는 타국과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만큼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원전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신중하게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한편 독일은 지난 5월 연방경제기후보호부를 다시 연방경제에너지부로 되돌리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업무는 환경부로 다시 이관했습니다. 높아만 가는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 불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이런 독일의 교훈을 한번 새겨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최상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산업부에서 또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대변혁을 진단하는 진짜 에너지 실용시대 기획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또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